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백신 효과에서 의문을 사고 경제 반등까지 흔들려 삼중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1조 달러를 투입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상원 심리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끝나 650만 가구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기존 인슐린보다 3배 저렴한 대체 의약품을 승인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백신을 다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의 코로나 탈출과 백신 접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CDC 등 연방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효과의 저하 등에 대한 추산치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쓰기 재개 등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지배종으로 휩쓸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파괴력과 백신 효과의 저하, 이에 따른 돌파 감염 위험 등에 대한 CDC의 연구 자료가 공개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CDC의 새 연구 결과에서는 백신 여부와는 상관없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치킨팍스, 즉 수두처럼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4차 재확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2번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을 넘기면서 면역 효과도 낮아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10에서 20포인트나 떨어져 돌파 감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CDC는 미국에서 현재 1억 6,2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그중에서 3만 5천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이른바 돌파 감염됐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감염과 중증 발병 입원, 사망을 처음으로 비교해 위험성 차이를 공개했습니다. CDC의 새 연구 결과의 최근 신규 감염자들을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에 178명이 감염된 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21명이 돌파 감염돼 8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에 2.5명인 반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0.1명으로 25배의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사망자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들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람들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에 0.96명인데 비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0.04명으로 역시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위험은 적지 않게 높은 반면 단지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하고 목숨까지 잃는 사망 위험만 낮은 것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돼버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합계보다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돌파 감염되는 위험성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중증 입원과 사망 위험은 10분의 1 수준으로 전체보다는 더 위험한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CDC의 새 연구 결과에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을 넘긴 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의 면역 효과는 2번 다 맞은 경우 6개월 이상 지났어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너싱홈 거주자들인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65%에서 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백신 효과가 95% 안팎에서 75 내지 85%로 10 내지 20포인트나 급락하는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CDC의 이 같은 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방 공무원 40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든지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권고하고 학교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CDC의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백신 효과에서 의문을 사고 경제 반등까지 흔들리는 삼중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과 9월 중순까지 삼중고가 악화되면 장기 투자 방안인 인프라 법안보다는 추가 현금 지원 등 단기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너무 성급하게 축포를 터뜨렸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습에 삼중고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중고를 시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략을 다시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으로 CDC의 새 연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공개해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치킨박스, 즉 수두처럼 너무 강해 빨리 퍼지고 있어 4차 재확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백신 접종과 미접종할 것 없이 감염자들이 매일 10,000명 안팎씩 급증해 하루 평균 7만 명도 넘어서 2월 중순 이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둘째,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DC의 새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 불안, 국민 불신 잠재우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CDC는 1억 6,200만 명의 백신 접종자들 가운데 3만 5천 명이 돌파 감염됐고 백신 효과도 떨어져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위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개월을 넘겼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효과는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CDC가 시인했습니다. 너싱홈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경우 백신 효과가 기존의 95%에서 75 내지 85%로 10 내지 20포인트나 급락해 돌파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다 맞은 경우 안 맞은 사람에 비해 감염 위험은 엇비슷하게 높지만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하고 입원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위험은 바이러스 전체에서는 25분의 1, 델타 변이에서는 10분의 1로 낮은 편이라며 백신 접종 효과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델타 변이 기승으로 백신 효과가 뒤뚫려 4차 재확산이 가시화되면 경제에도 다시 직격탄을 가해 경제 반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기승에 따른 4차 확산을 막지 못하고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대규모 제한 조치와 셧다운을 재부과해야 하고 이는 경제 반등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월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코로나 감염과 코로나 경제가 다시 악화되면 장기 투자인 인프라 플랜 대신에 추가 현금 지원 등 단기적인 긴급 처방으로 급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다시 한번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서 상원 심리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인 50명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6명이 가세해 이르면 다음 주말 초당적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1조 달러를 투자하려는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상원에서 첫 관문을 잇따라 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말 안에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초당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찬성 66대 반대 28표로 다시 한번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상원 본회의 심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6명이 가세했습니다. 첫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었을 때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동참해 찬성 67대 반대 32표였으나 투표에 불참한 공화당 의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연방상원 전체 회의에서 토론과 수정안 처리, 토론 종결과 최종 표결의 절차를 밟게 되는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초당적 타협안으로 법제화되는 것이어서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8월 6일까지 상원에서 최종 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에서는 신규 투자 5,500억 달러와 거의 같은 규모인 기존 교통 예산을 합해 1조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규 투자 5,500억 달러를 보면 도로와 교량 개선에 1,1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660억 달러는 철도에 투자하게 되고 650억 달러는 시골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쓰이게 됩니다. 원안보다 100억 달러 줄인 390억 달러는 대중교통에 지원되고 170억 달러는 항구와 상수도 개선에 투자됩니다. 460억 달러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산불, 홍수 등 재난에 대처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신규 투자액 5,50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2,500억 달러를 사회 인프라에 전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5개 주에서 조기 종료시킨 연방 실업수당 5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사기 행위로 타간 실업수당을 회수해 500억 달러를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리베이트 규칙을 시행하는 시기를 늦춰 500억 달러를 절약해 사회 인프라 개선에 쓰이게 됩니다. 대신 IRS의 예산을 400억 달러 늘려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1,000억 달러를 걷어들이는 방안은 제외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 650만 가구에 1,500만 명이나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끝나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 차원에선 연장 권한이 없어졌다며 연방의회가 긴급하게 재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미 전역의 세입자 650만 가구에 1,500만 명이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CDC가 시행해온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이 7월 31일자로 결국 재연장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재연장 불가 판결을 내리고 행정부가 아닌 연방의회가 법제화해야만 강제퇴거령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료를 단 사흘 앞두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가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더 이상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연방의회가 긴급하게 강제퇴거 중지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가 모두 강제퇴거 중지령 재연장에 찬성하고 있어 금년간 입법으로 재연장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는 이미 강제퇴거 중지령의 재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연방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른 시일 내 연방 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입법으로 재연장되지 않거나 연방 보조금 460억 달러가 조속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650만 가구, 1,500만 명의 세입자들이 대규모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퇴거 대혼란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1차 250억 달러, 2차 210억 달러 등 두 차례를 합해 460억 달러를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 탕감에 지원토록 승인받았으나 현재까지 고작 12%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줘야 랜드로드나 아파트먼트 회사에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게 되는데 연방 지원금이 주정부, 지역정부 등을 거쳐 복잡하게 집행되는 바람에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650만 가구의 대부분인 470만 가구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 신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남부 지역 거주민들로 집계되고 있어 강제퇴거가 실제로 벌어지면 미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워싱턴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내주 안에 강제퇴거 중지령을 재연장하는 비상 입법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기존의 인슐린 가격보다 약 3배나 저렴한 인슐린 대체 의약품 샘글리가 교차 처방을 승인받아 앞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사상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 의약품의 교차 처방을 승인한 것이라 앞으로 의약품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샘블리를 인터체인저블, 즉 대체 가능한 인슐린 복제품으로 허가해 저렴한 가격에 인슐린을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샘글리는 한 달 사용 기준 비보안 평균 435달러의 오리지널 인슐린 란투스보다 약 3배 가까이 저렴한 130달러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교차 처방 허가를 받은 샘블리는 의사의 별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대체 약품입니다.
샘글리는 성인 2형 당뇨와 성인 소아 1형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펜제형으로 란투스의 유사 제품입니다. 샘글리는 바이오시밀러, 즉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복제약을 칭하는 것으로 동등 생물의약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단 29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한 미 FDA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샘글리를 교차 처방이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약물로 추가 승인했습니다. 샘글리는 FDA로부터 안정성, 효과성 등을 입증받고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임상실험 단계에서 란투스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두 약물의 호환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평균적으로 15%에서 35%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샘글리의 교차 처방 승인을 계기로 바이오시밀러의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면 모든 나라의 의료비 절감과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으로 2024년쯤에는 미국의 의약품 절감 비용이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헬스 빅데이터 기관 IQVIA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